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요즘에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프레지던트 오피스라고 하죠. 윤석열 이제 당선인 5월 10일부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될 텐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 논란에서 제가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측면의 그 의견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까 합니다. 이 방송에서는요. 어, 국민들 의견은 찬반이 갈리고 있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고 해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논리는 없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과연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이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실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젠트 오피스는 국정의 최고 지휘소이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또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거주하고 근무를 보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 직무실의 의의를 우리가 고려할 때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는 문제, 이것은 뭐 그냥 쉽게 결정을 하고 또 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헌법이나 뭐 행정조직법 등 관계법령에 대통령 직무실은 뭐 어디에 위치한다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 이후로 대통령 직무실은 지금의 청와대가 됐었죠. 쭉 이어졌단 말이죠. 헌법적으로 명시적인 규정 또는 뭐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도 국민들 마음속에는 대통령 직무실 청와대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고 또 단순히 그냥 국민들 마음속에 인식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그 물적으로 이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이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실이다. 관저와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다 외국에서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헌법적 관습 헌법 사항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거의 뭐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차대한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는 뭐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 그리고 또 서둘러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이 딱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대통령 직무실의 어떤 그 의의와 그다음 그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에는 적어도 헌법과 관계법령이 정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를 이전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하고 했는데 적어도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결정을 해서 취임 전에 완전히 그 대통령 직무실로서 국방부 청사가 기능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국방부를 또 옮기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꼭 모양새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국방부에 지시하는 그렇게 강제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국방부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할 강제할 권한은 법적 근거는 없단 말이죠. 제가 국내 법령을 싹 뒤져봤는데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것이죠. 5월 9일까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전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대통령 직무실 이전 문제를 협의를 요청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결정을 해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서 대통령 직무를 볼 수 있도록 그 전에 그러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맞습니다. 법적인 절차, 적법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예산,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을 대통령 인수위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또 없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또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청와대가 그렇게 나오면 취임 직후 그냥 지금의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선인 사무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과연 이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장 이탈 금지에 또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제58조 제1항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도 적용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풀이하면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가 되겠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청와대는 대통령 직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으로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장은 청와대, 지금까지는 청와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또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요.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결정, 법적인 결정 없이 그냥 그렇게 지금 인수위 사무실에서 청와대에서의 근무를 마다하고 인수위 사무실에서 근무를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직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직장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직장의 의미는 있는 곳이 아니라 있어야 할 곳이라는 의미죠. 예. 우리가 박정희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세월호 사태 때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관저에 뭐 7시간 있었다고 하는 논란, 그리고 또 관저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하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또 그런 논란이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직장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직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취임 전에 대통령 직무실 이전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는가? 저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또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하되, 그것이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인수위 사무실에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쭉 열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17호에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 직무실의 이전 장소, 이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심의 사안으로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국무회의 이 제도, 국무회의 심의 이 의결 사항을 둔 그 취지에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 국민들한테 이게 윤석열 정부가 뭔가 좀 이렇게 뭐 좀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차분하게 좀 적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